간헐적 단식을 하면 실명할 수도 있는 그런 황반 변성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간헐적 단식하고 저탄고지를 해서 한 2달 만에 5kg를 뺐어요. 네, 뭘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것보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실명할 수도 있는 그런 황반 변성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미국 안과학회 아메리칸 저널 옵탈몰로지 임팩트 팩터 5.3입니다. 거의 뭐 옵탈몰로지 다음으로 유명한 논문이고요. 올해 10월호 최신판에 간헐적 단식이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의 위험률을 줄여준다라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 질환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논문이라 소개를 드리려고 나왔고요. 제일저자는 세브란스 병원의 망막 여의사,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최은영 선생님, 그다음에 교신 저자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의 이민영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내분비내과 선생님이시고요. 국민건강영양 국권형 데이터죠. 그를 가지고 이번에 발표했어요. 원래 국권형 데이터는 원래 KN 하네스라고 하는데 말고 N 하네스 데이터라고, 사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있어요. 그래서 미국 CDC 사이트에서 이거를 일반인한테 공개를 해요. 주로 연구자들한테 공개를 하죠. 이 데이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5월까지 업데이트한 데이터인데 1863건. 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작년 5월까지 1800이면 올해는 2000 케이스가 넘었을 텐데 이 국권형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논문이 나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안과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국권형 데이터가 정말 대단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권형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KN 하네스 6기에서 7기 데이터, 2015년에서 18년도 정부 주도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한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횡단 연구죠. 종단 연구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는 한 시점에서 얼마나 환자들이 있는지 그걸 조사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국권형 데이터, 국민건강 영양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식사나 뭘 먹는지 그런 데이터를 엄청나게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저 사진, 우리가 국권형 데이터 6 버전부터 안저 사진이 추가가 됐거든요. 안저 사진 그 세 가지 데이터가 다 있는 환자, K하네스 6, 7이 31,649명이었는데 55세 이상 그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4,504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빅데이터죠. 우리가 빅데이터는 N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참값에 가깝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아침을 거의 안 먹는, 한 주에 취하는 아침 식사 횟수를 거의 0인 사람을 간헐적 단식 그룹, 7일 중에 5에서 7일 거의 다 먹는 사람들 정상식 그룹, 두 그룹 간의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같이 다중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좌측 칼럼이 일반 식사를 한 칼럼이고 우측 칼럼이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입니다. 봤을 때 보면은 황반 변성이 일반식을 한 사람은 25.6% 정도의 유병률을 갖고 있었는데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은 14.2%, p-value가요 0.001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거는 뭐 p-value 0.001은 정말 너무나 확실한 거죠. 야, 이게 간헐적 단식이 결국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 항노화, 건강, 안티에이징의 끝판왕이잖아요. Age 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나이 관련 황반 변성. 결국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하는 것이 노인성 그런 노화 퇴행 과정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밝혀낸 정말 너무나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알려야겠다고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에이지 그룹을 보면 그 간헐적 단식을 하는 그룹이 에이지가 조금 낮아요. 정상식 66.8세였는데 간헐적 단식 62점.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그룹에서 조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고혈압, 고지혈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혈압이 정상식 그룹에서 많았고 간헐적 단식은 훨씬 빈도가 낮아요. 이것도 p-value가 0.027.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황반 변성뿐만 아니라 고혈압하고 고지혈증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우리가 weekly physical activity, 뭐 운동량이라든지 그 스모킹 인시던스는 오히려 간헐적 단식 그룹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덜 하고 스모킹을 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반 변성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낮다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그 간헐적 단식이 안티에이징의 끝판왕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그룹이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그룹 환자들이 한 83%, 정상식이온 76%,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간헐적 단식을 많이 했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데이터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서브그룹에서 애널리시스를 해봤을 때 그런 간헐적 단식을 하는 그룹이 정상식이를 하는 그룹에 비해서 얼마나 그 위험률을 줄여주느냐, odds ratio라고 하는데 이게 오즈비 혹은 승산비, 교차비. 그래서 사실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높으면 그 위험이 증가하는 거고요. 1보다 낮으면 위험이 감소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우리가 황반변성 얼마나 줄여주냐면 0.413, 한 60% 정도를 줄여준다라는 그런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그리고 서브그룹을 해봤을 때 이거는 특히 70세 이하의 그룹과 그다음에 약간 비만인 그룹과 도시에 사는 그룹에서 특히 더 이 효과가 좋았다. 자, 그래서 이 연구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황반변성 사실 우리 비욘디에서도 같이 나와서 맞습니다. 얘기했었잖아요. 예. 어떤 음식이 좋으냐. 굉장히 그때도 명강의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황반변성 연구들은 무엇을 먹으면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무엇을 먹지 않는 게 좋은 거냐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무엇을 먹으면 비타민 A나 C나 아연이나 구리,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녹황색 채소, 야채, 그다음에 동양식하고 지중해 식단을 하면 좋은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을 먹지 않는 게 우리가 그 GI 지수라고 해서 글라이세믹 인덱스, 뭐 설탕이나 그런 단당류 혹은 탄수화물 그런 것들이 GI 지수가 높죠. 우리가 그래서 포도당, 과당, 그런 설탕 그런 것들은 먹자마자 혈당을 어마무시하게 올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현미 잡곡이라든지 아니면 감자 고구마라든지 뭐 그런 통곡물 그런 거를 먹으면 굉장히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거든요. 높은 GI 지수보다 이제 낮은 GI 지수를 있는 식이를 하는 것이 예방에 좋고 오메가6 포화 지방산을 먹는다든지 웨스턴 다이어트 아무래도 고기나 그런 걸 많이 먹는 서구식 식단을 안 먹는 게 좋고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먹는 게 좋고 그런 논문이 대부분이었어요. 뭘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근데 그것보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현대인들은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너무 영양소를 과대 섭취한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죠. 인류 역사가 거의 한 10,000년 정도 있다 하는데 우리가 인류가 삼시세끼를 먹게 된 거는 인류 역사상 채 100년, 산업혁명 이후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인류는 거의 한 끼 내지 거의 두 끼를 먹고 그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뭐 과일이나 뭐 곡물이나 뭐 이렇게 사냥을 했을 때 먹고 나무 열매 따러 얼마나 몸을 많이 현대인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속 앉아서 사무실에서 뭐 일만 하다가 제때 되면 이렇게 요즘에 또 시켜 먹고 뭐 그렇죠. 너무 편하게 배달 음식. 먹고 하잖아요. 너무 에너지 과잉. 그것이 현대 성인병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높인다. 혹은 저탄고단백,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단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하는 순서가 맨 처음에 이제 혈중포도당을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혈중포도당이 고갈되면 근육 속에 글라이코겐을 사용을 하죠. 이제 근데 글라이코겐은 굉장히 레저버가 적고요. 그래서 혈중포도당이 떨어지면 글라이코겐 잠깐 이용하다 그 다음부터 이제 체지방이 연소가 되는데 보통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짧게 고강도로 뭐 한 2-30분 내에 고강도로 하는 것보다 저강도로 1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체지방 연소에 좋다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중포도당, 글라이코겐이 이렇게 소모되는데 최소 3-40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삼시세끼 특히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간 시기를 세끼 이렇게 제때제때 꼬박꼬박 들어오게 되면 혈중포도당이 이렇게 떨어질 때쯤 되면은 다시 포도당 들어오고 떨어질 때쯤 되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가 글라이코겐 체지방이 연소될 기회조차 주지를 않는 거예요. 체지방이 계속 오래 쌓여있으면 여기서 온갖 그런 염증 유발 인자 같은 거, 그다음에 암 그런 유발 인자 그런 것들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요. 간헐적 단식은 체지방 연소나 신체 조직의 재정비, 리컨스트럭션을 도와줘서 우리가 안티에이징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요즘 알려져 있죠.
인터미턴트 패스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요즘 쉽게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는 16대 8, 8시간 동안만 먹고 16시간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하루에 2끼만 먹는 겁니다. 8시간 동안 2끼 먹는 거. 그 다음에 23대 1은 1일 1식이죠. 1시간 동안만 먹고 나머지 23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를 정상시기를 하고 하루를 단식, 이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주중에 주 5일은 정상시기를 하고 주말에 토일에는 단식을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하루에 한 끼를 줄이는 거거든요. 아침을 굶는 것과 저녁을 굶는 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저녁을 굶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회식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뭐 회사나 직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가 정성 이게 차려주고 가족과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저녁을 굶는다?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집에서 쫓겨나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하면서 저녁 굶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굶어야 되는데, 근데 아침을 또 완벽히 굶는 것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침을 이제 조금이라도 먹어야 속도 덜 쓰리고, 보통 오전은 비우는 시간, 오후는 이제 흡수하는 시간, 자는 동안은 이제 동화해서 우리 에너지나 그런 근육이나 피와 살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오전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을 아예 안 먹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간헐적 단식에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제가 사실 한 6개월 전에 간헐적 단식하고 저탄고지를 해서 한 2달 만에 5kg를 뺐어요. 네, 너무 쉽게 빠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죽어라고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정말 진짜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정말 매일 막 한두 시간 해도 죽어도 안 빠지는데, 역시 다이어트는 운동보다는 식단입니다. 식단이 중요하고, 식단 중에서도 새끼를 골고루 줄이는 것보다 우리가 아예 그냥 한 끼를 딱 굶어버려야지 그때 체지방이 연소가 되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먹는 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 블랙커피, 근데 사실 우유는까지는 안 되는데 그 우유를 먹으면은 속이 안 쓰려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일 한두 조각 괜찮대요. 간헐적 단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저는 방울토마토 다이어트를 했어요. 방울토마토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딱 이렇게 먹고 2달 만에 5kg가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렇게 간헐적 단식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아침에 탄수화물만 끊으세요. 아침에 탄수화물만 끊어도 살이 빠집니다. 점심 저녁에도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이 그냥 일사천리로 빠지더라고요. 간헐적 단식할 때 주의사항은 이제 식사 시간은 자유롭게 먹되 이제 폭식은 금물해야 되고, 엄청나게 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원한다고 하면은 다이어트식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되고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사실 비만과 당뇨, 성인병의 원인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굉장히 배부르고 금방 배 엄청 부르고 그때 막 졸립고, 그래서 또 탄수화물 웃긴 게 금방 꺼지잖아요. 맞습니다. 금방 꺼져서 아무리 먹어도 배 엄청 부르다가 금방 꺼져가지고 또 공복되면 배고프고 또 다시 폭식을 부르기 때문에. 근데 잉여 탄수화물은 바로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고기 먹을 때 기름 떼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기름 그거 먹으면 다 이게 너 복부 지방으로 가. 근데 단백질이나 지방은 잉여 먹어도 그거는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잉여 탄수화물이 바로 그게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이 비만, 당뇨, 성인병의 주적이죠. 저도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단백질, 지방 채소 위주로 먹다 보니까 공복이 돼도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공복 시간이 돼도 배가 안 고파요. 진짜로. 적게 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황반변성 예방에 간헐적 단식이 도움된다는 세계 최초의 논문입니다. 진짜 환자나 의사들한테 정말 임상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논문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질환의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논문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무엇을 먹고 안 먹고보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특히 하루에 한두 끼 정도를 줄여서 먹는 그런 간헐적 단식이 노화 방지 및 황반변성 예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준학과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